비교적 출근 시간이 자유로운 삼남매 아빠 세영 씨는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엄마 은영 씨는 단축 근무로 4시에 퇴근해 하원을 맡고 있고요. 엄마 아빠가 바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항시 대기 중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동합니다. 수족부라던가 독감 이런 전염병일 때는 아예 등원 자체를 못 하는데 그런 경우에 3일, 5일씩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5일씩 휴가를 쓸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꼬미에 딱딱한 게 느껴지면 세영 씨는 다른 아빠들과 함께 육아 모임을 만들어 아이들과 다양한 체험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회사의 지원과 부모님의 도움까지 모두의 배려 속에 성장하고 있는 삼남매 가족을 만나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의 신갈 오거리가 흥겨운 풍물 소리로 들썩들썩했는데요. 바로 시민들이 함께하는 거리 축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신갈 오거리 축제는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 오거리의 옛 명성을 살리고 역사성을 지키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지역 축제입니다. 용인 시민들에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 둘 셋 하면 여기다가 세게 입김. 용인에 살면서 삼남매를 키우고 있는 세영 씨 부부도 온 가족이 함께 축제 구경을 나왔습니다. 소련이가 있을까? 누가? 가까이 살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들이에 동행하셨는데요. 7살인 첫째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육아를 적극 도와주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삼남매의 성장에 많은 힘을 보태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놀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넘쳐나는 축제의 장인데 어쩐지 아이들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하필이면 4월답지 않은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금방 지쳐버린 겁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길 바랐건만 엄마 아빠의 마음과 달리 본격적으로 구경하기도 전에 흥미를 잃어버렸으니 득효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남매가 조금 덜 지쳐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많이 지쳐있어요. 청포도 맛있어 보여. 더워가지고 일찍 웃지도 못하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어보려고 그래서 줄 서 있어요. 아이스크림이라는 특효 처방이 통했을까요? 각자 아이스크림 하나씩 손에 쥐고 표정마저 밝아진 손주들이 마냥 귀여운 할머니. 아들 내외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버선발로 뛰어간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죠. 가면은 할아버지 보고 싶었다고 그러고 막 좋아가지고 안고 막 그럴 때가 제일 행복 같아요. 할미 좋아 그러고 요즘에 아침에 가면은 저기 남자애기들 둘이 다 할미 잘 왔어 그러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할미 이뻐 그런 말 들을 때 제일 좋아요.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더위도 식혔겠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거리를 탐방하며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기는 삼남매와 가족들. 그런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최애 손주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낳았을 때는 정말 귀하게 보물같이 키웠는데 둘째는 코로나 베이비. 그래서 걔는 어떻게 큰 줄 모르게 또 컸고 이제 셋째는 낳다 보니까 또 얘한테는 또 정이 또 그만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셋째가 또 애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셋째가 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본래 어느 댁 아이들이건 한창 귀여움을 발산하는 서너 살 무렵에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법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저 내리사랑일 뿐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귀하고 예쁜 손주랍니다.
여유롭게 노년의 삶을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손주들 육아가 더 행복하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지만 뜻하지 않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365일 대기 중이시라는데요. 손주 육아에 진심인 부모님이 계셔서 부부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도 든든하다고 합니다. 수족구라던가 독감 이런 전염병일 때는 아예 등원 자체를 못 하는데 그런 경우에 3일, 5일씩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5일씩 휴가를 쓸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더라도 나머지는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갑자기 예전에 첫째랑 둘째 있을 때 둘째가 좀 집에서 놀다가 뒤통수가 좀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급하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도 부모님께서 첫째를 이렇게 봐주셔서 둘째 데리고 밤에 갑자기 응급실을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첫째랑 다 데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 밤에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도. 3명의 손주를 돌봐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육아 정책에 아쉬움을 느끼신다는데요. 출산 장려에 앞서 이미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우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십니다. 얘를 낳게 되면 뭐 1억을 준다, 뭐 몇천만 원을 준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지금 낳아서 기르는 애들을 뭔가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줘야지 또 낳게 해가지고 다음에 또 그 키우는 어떤 여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낳으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낳아 있는 그 애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평일에 이른 아침, 삼남매 집을 찾았습니다. 일찌감치 스스로 일어난 첫째와 셋째는 얌전히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말썽 없는 아이들 덕분에 엄마는 출근 전 평화롭게 아침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유일한 딸인 첫째 서윤이는 얼른 어른이 돼서 엄마를 돕고 싶다고 할 만큼 속 깊은 장녀고요. 4살 이준이 역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긴 해도 자기 할 일은 알아서 척척 해내는 똑똑이랍니다. 아침잠이 많은 둘째 서준이는 아빠가 깨워서 식탁 앞에 고이 앉혀주는데요. 조금 예민하지만 마음이 여리고 감성적인 아이라는군요. 아침만 차려놓고 애들 인사하고. 근데 전 출근하면 끝인데 이제 뒤에 애들을 보는 신랑이 더 힘들 거예요. 2017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세영 씨와 은영 씨는 결혼 전부터 3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이었습니다. 연년생인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힘든 육아에 그만 낳을까 고민도 했지만 2년 뒤 막내 아들을 출산하면서 계획대로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셋째를 안 낳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셋째를 낳으면서 금술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 부모님들도 셋째가 생겼다고 했을 때 너무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첫째, 둘째도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부모님들 좀 셋째로 또 임신했다고 하시니까 좀 너무 힘들겠다. 우리도 힘들지만 부모님들도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셋째를 제일 많이 이뻐하시죠. 애교도 제일 많고. 맛있어? 맛있지. 맛있을 수가 없지. 맞벌이의 다자녀 가정인 만큼 아침 시간이 부산스러울 법도 하건만 3남매 가족의 아침은 사뭇 여유롭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과 등원을 맡아주고 있는 아빠 덕분이죠. 너가 어디서 배웠어? 어린이집에서 배웠지? 회사까지 1시간 남짓 걸리는 엄마가 제일 먼저 집을 나서는데요. 아이들이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출근하는 엄마를 배웅하고 나면 키보드 가져와. 사랑해. 와. 그치 아빠. 본격적으로 아빠의 아이들 등원 준비가 시작됩니다.
사실 세영 씨는 둘째 때까지는 육아와 가사보다는 자신의 일과 여가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친구도 많고 이런저런 모임도 많았던 세영 씨는 셋째가 태어난 이후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로 변신했다는데요. 와이프는 이제 육아휴직하면서 애기 보고 그랬는데 좀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힘든가 집에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혼나다가 나중에 이제 싸우자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싸우고 하나 낳고 둘 낳고까지도 아직 저를 좀 많이 못 내려놨던 것 같아요. 제가 셋째를 이제 임신하고 하고 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좀 90% 이상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빠한테 달렸던 거죠. 그게 아빠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하고 애들한테 잘하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뒤늦게 육아의 고충을 실감했다는 세영 씨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만큼 더 열심히 가사와 육아에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변화로 가족의 행복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고 있죠.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데는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회사의 유연 근무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페이퍼 잡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새벽이나 밤에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꼭 일을 해라 이런 주의는 아니셔서 사장님이 그래갖고 이제 밤이나 새벽에 할 수 있는 건 밤에 해버리고 이제 좀 정말 내가 뛰어야 되는 것들은 애들 보내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의가 있는 날은 무조건 이제 아침에 일찍 하고 그래서 5일 중에 보통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일찍 나가고 거의 뭐 3일 정도는 제가 거의 애를 케어하는 것 같아요. 최소 3일 정도는. 육아란 그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부모도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아이를 키운다는 건 힘들지언정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세영 씨입니다. 땀을 막좀 비실비실 흘리시더라고요. 원래 땀이 많습니다. 원래 땀이 좀 많고 애들이랑 셋이 있으면 좀 이게 에너지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땀을 좀 많이 더 흘리더라고요. 삼남매를 어린이집에 무사히 등원시킨 후 세영 씨도 늦지막히 출근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세영 씨가 다니는 회사는 주로 공항이나 리조트 등 큰 건물에 설치되는 대형 인조 대리석과 관련 부자재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올해로 9년째 근무 중이죠. 제 딸 엄마들이 제 일을 안 다니는 줄 알았더라고요. 하원 때도 가끔씩 가고 등원 때도 뭐 가고 이러니까 나중에 친해지고 나니까 이제 일 다니고 그런 걸 아는데 예전에는 정말 일 안 다닌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등원을 제가 옛날에 많이 챙기긴 했었어요. 세영 씨네 회사는 유연 근무제를 비롯해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근무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덕분에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증가해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군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저기 처음 애 한 명 놓고 제가 돌잔치가 되면 하더라도 이것으로 끝이다 생각했는데 계속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재정팀장도 대단한데 집사람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가정을 잘 돌봐주고 하는 사람들이 회사 일도 잘하거든요.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삼남매의 엄마 은영 씨는 기독교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근무합니다. 은영 씨네 회사 또한 결혼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데요.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함께 잠깐의 티타임을 갖고 있는 은영 씨. 워킹맘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아이들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걸로 이제 버텨가. 그걸로 한번 이해하고 듣고 그래서 학원에 의존하지 않게 됐거든. 디딤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은영 씨에게는 직장 동료이자 육아 선배들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군요. 아마 아이 있는 워킹맘들은 다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냥 아이 옆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진짜 그 고민을 수없이 많이 해요. 저보다 먼저 아이들 키웠었으니까 이맘때는 원래 이래요? 이런 거라. 학교 가면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런 것까지. 특이하게도 이 회사는 직원의 과반수가 2자녀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정이라는데요. 그만큼 회사의 분위기가 자녀 양육에 우호적이라 워킹맘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연차 반차를 써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거는 그냥 견디고 나오면 되는데 아이들이 아프면은 그냥 써야 되거든요, 연차를. 근데 그때마다 되게 걱정해 주시죠.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아이를 키웠죠.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제일 선호하는 정책으로 꼽은 것은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단축 근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혼인 친구들은 저희가 단축 근무를 하면 뭐 몇 시간 일을 안 하고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급여가 삭감되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회사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한 시간 동안 급여가 안 나오는 대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원이 온전히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제도들을 젊은 친구들은 모르더라고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라에서 더 많이 홍보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축 근무로 4시에 퇴근한 은영 씨가 아이들을 하원시킨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3남매 가족. 엄마 아빠는 식사 때마다 둘째에게 유독 신경을 쓴다는데요. 자연분만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첫째 서윤이와 셋째 이준이는 뭐든 잘 먹고 씩씩한 편이지만 근데 언제 이겼다? 탯줄을 감고 있어 제왕절개로 낳은 둘째 서준이는 수족구, 코로나 등 병치레가 많았고 성장도 더딘 편이죠. 정말 얘 때문에 신경 많이 써요. 다른 애들 미안하지만 막 다 숨겨놨다가 막 고기도 좋은 거 먹이고. 왜냐면 코로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언어도 조금 늦었었고, 그래서 언어 치료도 다녔었고. 엄마 팔 따뜻하게. 그래 알았어. 경력 검진도 좀 작게 나와가지고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3남매를 키우면서 다자녀에 대한 편견이나 층간소음 같은 문제에 속이 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남매와 함께 성장하는 매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다는 부부. 사랑이 그냥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잖아요. 연애를 할 때는. 근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되게 짠한 마음, 그리고 또 어디 나가서 다칠까 걱정되는 마음,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그런 모든 다 감정들이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이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그냥 가장 큰 인생 공부인 것 같아요. 화창한 봄날의 주말, 세영 씨는 딸 서윤이를 데리고 궁평항을 찾았습니다. 너른 갯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계획입니다.
바지 버리고 있다 진짜. 오늘 여행에는 세 가족이 동행했는데요. 모두 아빠와 딸입니다. 나와봐. 이들은 3년 전 세영 씨가 만든 아빠들의 육아 모임인 걱정 말아요 그대의 회원들입니다. 찾았다 아빠 찾았다. 신봤다. 걱정 말아요 그대는 엄마에게는 여유를, 아이들에겐 즐거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모임이라는데요. 이게 뭐예요? 조개예요?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나름 보람을 느낀다는 세영 씨. 이게 아빠들이 그냥 집에서 본다 그러면 애기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먼저 누구 친구 누구누구랑 같이 뭐 어디 놀러 갈까? 어디 뭐 갈까? 하면은 그때 애들이 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일부러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친해지니까 애들도 아빠를 좀 그때부터 좀 많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모임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이제. 여기 찾았다. 어디? 오 좋았어. 좀 저기 들어. 모임은 아이들의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참가 인원과 활동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갯벌 체험도 반응이 좋습니다. 나 조금만. 서로에게 진흙도 못 쳐가며 장난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빠와 딸.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깊은 유대감도 형성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재밌는데 힘들죠? 세아가 워낙에 좋아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애들이랑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세아가 밝고 유쾌하네요. 성격이 워낙에 좋아요. 아빠들은 세영 씨가 육아 모임을 만들기 전엔 적당한 술자리나 조기 축구와 같은 취미 생활로 주말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이젠 육아 모임을 통해 아이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아빠로서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즐거운 거를 찾아줘야 하는데 아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의 역할인 것 같고 세상에 또 뭐 찾아보면은 더 즐거운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삼남매의 집. 평소보다 시끌시끌하다 했더니 고양시에 살고 계신 외가 식구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은영 씨 부부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마다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출생 시대 다자녀를 낳아 기르는 딸 내외가 기특하기만 하다는 두 분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보태주시는 또 다른 육아 지원군이죠. 특히 오늘은 만날 때마다 온몸을 던져 놀아주는 외삼촌까지 와서 아이들이 더욱 신이 난 모양입니다. 해봤어? 근심스러운 그 음성으로 엄마 나 셋째 가졌어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되게 기뻤어요. 와 축하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셋을 낳고 싶었었거든요. 셋 낳고 싶었는데 이제 뭐 키우는 것도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남편도 그냥 둘만 잘 키우자 이렇게 해서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데 셋 낳는다 하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둥이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셋을 보니까 좀 생각은 좀 그래도 없던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보이고 누나가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잠시 후 4월에 태어난 첫째와 셋째의 합동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삼남매가 지금처럼 서로에게 양보하면서도 때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며 당차게 자라나 주길 소망해 봅니다. 엄마 잘라봐. 예전에는 뭐 되게 거창하게 막 난 우리 애들을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 애들로 키우겠다.
뭐 어떤 애들로 키우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을 셋 다 키우다 보니까 그냥 정말 자기 뜻 하나를 그냥 말할 수 있는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가족과 사회의 배려 안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엄마 아빠는 매일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일입니다.